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제33강으로 이번 시간은 진료 접수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시작하는 내용들은 여러분의 업무들의 이제 실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한번 그 강의를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강의를 시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지요. 자, 진료 접수를 하는 업무는 이제 원무관리 업무의 일부이지요. 원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병원 사무에서 원하고 무 병원의 사무를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병원 사무관리 전반을 이제 원무관리라고 할 수 있고, 병원 코디네이터들은 병원에서 병원 사무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 병원 사무는 원무 업무는 병원 경영 활동의 보조적인 활동입니다. 병원 경영 활동에서 주적인 활동은 진료 업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원무 업무는 접수, 수납, 진료비 계산, 그 다음에 진료비 청구, 그 다음에 환자 관리 등의 업무들이 되겠고, 병원을 이용하는 우리 고객들이 진료를 마치고 귀가할 때까지의 전체적인 행정 업무를 원무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무 관리 업무의 범위는 첫 번째로 창구 업무, 그 다음 두 번째로 창구를 지원해주는 업무,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관리 업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하나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창구 업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창구 업무는 접수, 수납, 진료비 계산, 입원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원 수속과 퇴원 수속, 그리고 환자들이 이런저런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에 증명서 발급 등 일선 창구에서 환자를 대면해서 하는 최접점의 업무라고 할 수 있겠죠. 창구 업무는 고객이 병원을 방문할 때 처음 만나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의 이미지를 그 환자들에게 인식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지요.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 중에서 그래서 업무 교육과 친절 교육이 잘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고객 응대 능력을 아주 잘 갖춘 그런 병원 코디네이터, 우수한 능력을 가진 병원 코디네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것들로 환자들은 우리 병원의 처음과 마지막을 가지고 우리 병원의 이미지를 결정하게 되겠고, 그것이 우리 병원을 다시 방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창구를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요즘에는 병원뿐이 아니라 의원에서도 직원들이 꽤 많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리셉션 데스크에는 2명 혹은 3명밖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창구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병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업무는 미수금 관리, 그 다음에 혹은 입원 환자가 있는 경우에 입퇴원 환자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청구를 하는 업무 등 이런 업무들이 이제 앞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되겠죠. 이 창구 지원 업무는 고객하고 직접 대면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고객하고 직접 대면하는 최일선의 직원들 를 도와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내부 고객 간의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창구 지원 업무와 그다음 창구 업무가 서로 원만히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파트의 직원들이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병원을 사직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구 지원 업무와 창구 업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부 고객 만족도가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원 부서의 업무를 하게 되면 이 역량이 최일선 근무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최일선 근무자가 고객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거나 그렇지 못한 평가를 받거나 하는 것들이 이 창구 지원 업무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잘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겠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행정관리 업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 업무는 창구 업무하고 창구 지원하는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행정관리 전체를 관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병원의 목표를 수립하거나 정책을 수립하거나 병원 수익 관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 병원 코디네이터로 근무를 해서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이 행정관리 업무를 맡게 되지요. 여기에서는 업무를 기획하고 법무적인 거, CS적인 거, 그 다음에 병원 인사나 행정 전반의 업무들을 관리하게 돼서 이 업무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뭐 과장님 혹은 실장님 뭐 이렇게 불리워지지요. 코디네이터가 성장하게 되면 행정관리 업무를 하게 되고, 병원급에서는 대체로 이제 행정관리 파트를 별도로 두어서 뭐 총무과라든지 원무과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서 직급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진료 접수부터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진료 접수는 환자가 방문해서 접수하고 진료 절차를 안내하고 수납하는 과정들이 진료 접수 업무 과정이 되겠죠. 자, 병원급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별도로 있어서 잘 모르는 환자들이 이제 여기에 가서 안내를 받고 원무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직접 원무과로 바로 가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요즘은 처음 오는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이런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병원급에서는 이제 대기 번호표들을 이렇게 뽑는 데들이 있는데, 연세가 드신 환자들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잘 모르시고 그냥 접수 데스크로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안내가 잘 되어야겠습니다. 또 이제는 병원들이 이제 이렇게 그 환자가 손으로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기 정보들을 본인들이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갖추어 놓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의원급 보도록 할게요. 자, 의원은 똑같이 환자를 방문한 환자를 접수하고 진료 절차를 안내하고 수납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의원에서는 원무과라고 부르지 않고 대체로 리셉션 데스크라고 많이 불리웁니다. 자, 요즘 의원에서도 이렇게 병원급처럼 환자가 직접 이렇게 이제 자기 전화번호, 자기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이런 병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컴퓨터라든지 이런 태블릿 PC를 쓰는 거에 능숙하지 않은 환자들이 굉장히 많지요. 뭐 40대, 50대의 여성 환자들이라든지 노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직원이 옆에서 도움을 주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의원에는 병원급하고는 달리 이렇게 이제 원무를 하는 데스크가 크지 않지요. 그리고 대기실하고 거의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 접수나 수납을 하면서도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을 살피는 이런 역할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여기는 성형외과의 데스크인데요. 데스크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환자들이 이렇게 이제 별도로 카페처럼 데스크를 마련해서 대기 환자들을 이렇게 관리하기도 하죠. 병원의 데스크와 의원의 데스크가 이렇게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진료 접수 업무는 병원 업무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진료 프로세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접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우리 병원을 처음 온 환자도 있고 뭐 재진 환자도 있고 그렇겠죠. 처음 온 환자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재진 환자나 예약 환자 같으면 내 이름을 대거나 예약 번호를 대거나 하면 되겠죠. 자, 접수한 다음에 잠깐 대기하고 진료를 받고 수납한 다음에 이제 영수증과 처방전을 받고, 때에 따라서는 다음 진료를 예약을 한 다음에 주사나 검사를 하게 되고 귀가하는 순서를 갖게 되죠. 의원에서는 주사나 검사가 다 끝나고 나서 수납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수납과 기가 사이에 주사 검사가 요 가운데로 오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환자를 등록해야 되겠죠? 자, 환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요즘 병원마다 다 이제 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를 보통 이상의 보통 정도만 다루어도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병원에 공인인증서가 제대로 깔려 있는지 이건 뭐 늘 확인하는 거니까요. 공인인증서는 병원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겠죠. 자, 공인인증서 확인, 그 다음에 환자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보험 유형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람이 수진자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건보공단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 혹은 1577에 1000번으로 전화해서 확인하는 방법. 근데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공인인증서로 건강보험공단의 수진 자격 확인을 하게 되죠.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하고 같이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업무. 그 다음에 환자의 내원 경로를 입력하는 이런 경우들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접수하는 방법까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할 것이고, 앞에서 얘기했던 보험 유형 입력한다든지 수진 작업 뭐 자격 확인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음 시간들의 차례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진료 전에 환자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근무하게 될 병원과 이 소프트웨어가 조금 그림이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나씩 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먼저 환자 접수를 하기 전에 환자를 등록해야 되겠죠. 이렇게 등록을 누른 다음에 등록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러면 우리 뭐 여러분 많이 회원 가입할 때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 순서대로 차례 입력을 하고 마지막에 저장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최초 내원 일자,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뜹니다. 환자 등록 차트를 뜨면 일자는 자동으로 뜨고요. 그 다음에 환자 이름, 주민번호, 피보험자 뭐 입력하고, 그 다음에 환자 보험 유형, 그 다음에 환자나 보호자 전화번호나 주소 등을 여기 차례차례 여기 입력하면 되죠. 그리고 나면 차트 번호가 자동적으로 뜨게 돼요.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정보들을 더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이런 정보를 뭐 문자로 수신하시겠습니까? 예약 정보라든지 진료 정보 이런 것들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는 것으로 진료 전에 환자 정보를 입력하는 순서가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시면 나중에 한 번 더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수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일단은 병원에 우리 오신 환자의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접수하기 했을 때 이 환자에 대한 정보가 뜨게 되는 거죠. 자, 접수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환자의 정보가 이렇게 뜨게 돼요. 자, 여기 보면 시간도 접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뜨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기본 정보가 그냥 뜨면 진료에 대해서 뭐 재진인지 초진인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진료를 받는지, 그 다음에 진료 받는 원장님은 어떤 원장님한테 받을 건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여러분이 환자한테서 특별히 뭐 요청 사항이 있었다거나 기타 사항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여기에다 입력하고 접수를 누르는 것으로 환자 접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때에 따라 정보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이 환자 정보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정보 수정을 누르면 이제 환자 정보가 떠요. 그래서 변경하고 싶은 뭐 이런 내용들을 변경을 하고 정보 수정 버튼을 누르면 환자 정보가 수정이 되겠죠. 자,
원본 관리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진료와 병원 업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요즘 보면 병원 코디네이터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병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가르쳤거나 배운 적이 없이 그냥 일반 CS 교육,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뭐 그다음에 뭐 그냥 무조건 환자에게 이렇게 터치한다든지 하는 이런 뭐 CS 기법만 교육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병원 업무에 대한 기본 지식,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근무하게 될 진료과에 따르는 병명, 약품명, 그다음에 뭐 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명칭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훌륭한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의료보장제도, 그다음에 병원 업무를 처리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도 갖추어야 되겠죠.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정책이나 보건의료 제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원 코디네이터가 병원 홍보하는 일, 그 다음에 환자 관리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의료 관련한 법규 공부도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은 정리해보면 원무관리의 범위가 어디냐, 그 다음에 진료 프로세스, 그 다음에 환자 등록하는 프로세스와 병원의 공인인증서 관리, 그 다음에 진료 전에 환자 등록, 그 다음에 환자 접수, 그 다음에 환자 정보를 수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병원 코디네이터로서 원무 관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 여러분한테 7가지 쭉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부터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업무 능력과 직결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시청하셔서 충분한 업무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까 우리 접수할 때 보면 보험 유형별 고객 분류, 그러니까 고객을 어떤 보험으로 우리가 치료를 할 거냐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